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한시장애와 연구장애 차이, 한시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연구장애도 많이 들어보셨고, 당연히 연구장애를 진단을 받는 게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왜냐? 법원에서 정하는 정년은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은 65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30세인 사람이 부상이 당했어요. 65세까지면 앞으로 35년 동안의 장애가 남는다라고 이렇게 일에 지장을 준다, 노동 능력이 상실된다 라고 이렇게 평가가 될 거고요. 만약에 3년, 5년만 한다. 그러면은 35세까지만 장애가 남고 그 이후에는 일에 지장을 안 준다라고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3분의 1, 4분의 1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의사들은요, 이 한시장애하고 연구장애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해서 판단을 하냐? 그리고 과연 보험사는 어떤 기준으로 한시장애와 연구장애를 판단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사가 한시장애하고 연구장애 이걸 평가하기에 앞서서요, 보험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사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한시장애 주장합니다. 소송에서 이 장애는 100% 연구장애가 나온다, 그런 진단명 말고는 전부 다 한시장애로 우선 합의를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보험사가 생각하는 연구장애는 진짜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지절단, 상지절단, 실명, 영구적인 신체 상실이 있는 경우만 일단 연구장애로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상, 예를 들어서 뭐 뼈가 막 잘게 부서져서 손목 쪽에 분쇄골절이라는데 손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보험사는 한시장애로 인정하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험사는 한시장애로 무조건 평가하는 데 반해서 의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한시장애하고 연구장애를 평가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요, 의사들이 특히 골절이나 이런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을 때요, 한시장애로 평가하는 거하고 연구장애 평가하는 거,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이 관절 있죠. 손목 관절, 그리고 뭐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있을 거 아닙니까? 뼈가 골절되고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관절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 그거를 제일 먼저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나 CT상을 확인을 했는데요, 감정의사가요, 관절면 자체에 뼈가 침범이 되거나 아니면 골결손이 있고 아니면 뼈가 부러지면서 관절면이 울퉁불퉁하게 됐어요. 원래 관절이란 것 자체는 포켓에 뼈가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포켓이요, 중간에 튀어나오거나 아니면은 찢어져서 포켓이 예를 들어서 너덜너덜해요. 그럼 뼈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움직이지 않겠죠, 골두 자체가요. 그러면은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수술을 다 했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안 됐다라고 해서 연구장애를 평가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 관절 강직, 그러니까는 관절면에는 이상이 없지만 장기간 분쇄골절로 인해서 뼈가 붙었다 안 붙었다, 분류압이 나고 아니면 부정류압, 뼈가 잘못 붙은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관절 강직이 발생한 경우, 아니면 신경 손상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이 관절 강직이 생긴 경우, 아니면 장기간 동안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소실된 겁니다. 근육이 많이 소실돼서 그 근육이 위축이 되거나 이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운동 각도가 안 나올 경우, 이를 연구장애로 평가를 합니다. 자, 당연히 인대의 결손, 그리고 뼈의 결손, 그리고 뼈가 잘못 붙었다, 아니면 뼈가 안 붙었다 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을 두고 치료를 해본 후에 그게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면 연구장애로 평가가 되는 거겠죠. 자, 한번 사실 생각해보세요. 뼈가 조각조각 났습니다. 근데 조각조각 났기 때문에 안으로 핀을 고정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고정, 즉 뭐 일리자로프라든지 아니면은 팔 쪽에서는 외고정 장치를 해서 뼈를 맞췄는데 이게 뼈가 잘못 붙은 거예요. 그러면 뼈가 잘못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뼈가 안 붙은 겁니다. 안 붙었으니까 당연히 손을 움직일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원상복구가 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연구장애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보통 의사들이 장애를 평가하는 시기는 6개월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뼈가 붙는 시간은 한두 달, 세 달, 6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도 재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뼈를 붙이고 치료를 하고 재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 발목이 원활하게 안 움직이네, 발목이 원활하게 안 움직이네. 근데 엑스레이 사진이나 CT 사진을 보니까 이런 의학적 근거가 있구나, 안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런 근거가 발견됐을 경우 충분히 연구장애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일단 뼈가 안 붙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한 거예요. 자, 6개월 시점에서 판단했다면 당연히 뼈가 안 붙었고 운동 움직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구장애로 평가될 수 있었겠죠. 근데 2,
3년 동안 치료하다 보니까요. 이게 다 나아버린 겁니다. 그때 와서 이제 보험사하고 합의를 보겠다라고 해서 장애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가 없다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한시장애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장애를 받고 장애 판단 시점은 언제가 돼야 되는지를 타이밍도 잘 잡는 게 이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2, 3년 동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연구장애를 받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요. 현대의학에서는 2, 3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내 몸이 회복되고 나서 보상에 대해서 받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한 6개월 시점, 어차피 장애는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6개월 시점이기 때문에 6개월 시점에서 장애 평가를 받아서 그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고 나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치료하고 재활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단 시점, 장애를 언제 평가하고 합의를 하고 소송을 들어간다면 언제 소송을 들어가고 그리고 소송을 들어간 이후에 신체 감정을 한다면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지 그한테 받는 의사가 생각하는 한시장애와 연구장애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연구장애를 받거나 한시장애를 평가하는 시점, 이 시점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는 게 손해배상을 올릴 수 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보험사에서는 한시장애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합의하는 게 내가 적절하게 합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연구장애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한시장애를 제시하는 거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검색을 많이 해보시고 내 상태에 대해서 의사하고 상담을 많이 하시고요. 또 다른 이런 전문가, 변호사나 손해사장사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보상받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